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평생 동안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계속 100년 뒤까지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항상 그 직업은 생과 사 그리고 발전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적응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직업 교육들이 필요하죠. 오늘 그 직업 교육을 해주고 계신 백제 직업 전문학교 이영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사장님 뵈면서 네. 이 치구가 아주 듬직하신 걸 보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이사장님 참 좋아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넉넉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직업과 관련돼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아까 그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이사장님께서는 뜻밖에도 그 진로 예. 진학보다는 진로에 그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진로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로는 인생에 가야 될 목표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목표점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학입니다. 네. 그래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진학은 굉장히 위험하고 네. 아이들한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학부모 보면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야, 너는 진로를 여기로 가야 돼. 이것보다는 너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야 돼. 이 진학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워낙 학벌 사회고 네. 학벌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또 경험에서 보면 당연히 예?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좋은데 취업하는 게 이제 부모의 바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고 지금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전체 다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진학,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대학은 학생들 또는 자녀들한테 잘못된 길로 인도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요즘은 학교, 대학에서도 과를 자유롭게 옮길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참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 진로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 옆에서 많이 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땠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일단 통계적으로 전북권 내에 네. 4년제 대학 학생들 중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자퇴 및 휴학하는 아이들이 약 20%예요. 그렇게 많습니까? 10명 중에 2명이 네. 1학년 때 쉽게 말해 대학을 때려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 또 뭘 할 것이냐, 다시 공부를 하던가 네. 아니면 고민과 방황의 시간을 그렇죠. 갖게 되는 거죠. 그 고민과 방황의 시간은 결국은 아이들의 열정, 시간, 네. 경제적 부담 이런 게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렇죠. 옆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네. 또 대한민국 직업교육 오는 학생 중에 막 90%가 대졸자나 대학 중퇴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정열을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보낸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저를 받아보고 저희 상담하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 부모들은 네. 아마 저보다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온 교과 과정은 어떤 그 진로의 네. 어떤 그 방점, 네. 이것보다는 진학 쪽에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는 어떤 그 고뇌 그리고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직업 전문 학교에서 몸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이제 우연찮게 네. 이제 아는 선배님이 하던 것을 네가 해보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진행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처음 놀란 것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예. 제 학생들 입학을 시키는데 다 대졸자인 거예요. 네. 다 이렇게 30살 넘고 네.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이들의 기도 다 죽고 네. 쉽게 말하면 오면은 상담하면 고개가 이래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야네들이 30살이면 자기 인생을 이제 막 꽃피워야 될 나이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정말 이 직업교육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교육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네. 것을 느끼게 돼서 이쪽 일을 아주 애정을 그렇군요. 갖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네. 그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직업 학교에서 네. 다 가르쳐 줍니까? 이제 영역이 네. 저희는 저희들이 맞는 예, 과목이 있고 그렇군요. 다른 직업학교는 다른 직업학교 네. 과목이 있고 그게 전국적으로 한 1000개 직종에
3,000개 이상의 직업학교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무대 세트는 데 재능이 있고 디자인하는 재능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직업학교를 쫙 검색해 보면 딱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가서 문 땅땅땅 두드리면 어서 오세요 딱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직업학교 가면은 네. 뭐 그 교육비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많이 들 수 있는데 30대 다 돼서 주머니는 하나도 돈이 없고 이거 돈 없이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다 국비로 아, 진행을 그렇군요. 해요.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실습비, 뭐 교재비, 예. 뭐 기타 재료비 이런 것도 다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통비, 아, 교통비도 씁니까? 식사비까지 해가지고 네. 한 2, 30만 원씩 그렇군요. 또는 3, 4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받는 데는 시간만 필요할 뿐이지 특별한 어려움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만 가지고 와라. 그렇죠. 그러면은 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럼 저같이 한 50대들도 가능합니까? 50대도 본인에 맞는 직종이 있을 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설비, 용접, 조경을 비롯해서 네. 또 어떤 분은 50대에 프로그램을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 자기 인생의 그렇군요. 도전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면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하고다 열정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더군다나 교통비까지도 지급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노크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직종 변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변화도 굉장히 큰데 특별히 뭐 국가가 권장을 한다라든지 사회가 권장하는 아니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 모든 직종은 다 국가에서 산업 수요를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조경이 1년에 1,000명씩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00명을 네. 경기도에 몇 명, 아, 뭐 그렇군요. 부산에 몇 명, 뭐 전라북도에 몇 명 이렇게. 그래서 그 저희가 배정받은 사람을 갖고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직업교육은 100% 취업은 아니겠지만 거의 네. 전원 취업을 계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거군요. 어느 정도 예측 수요를 해서 그렇죠. 거기에 네. 맞는 교육을 해서 배출을 하다 보니 무조건 뭐 학교 대학 졸업하듯이 인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아, 요 정도 되면은 현재 한 10명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비슷하게 하니까 네. 내가 직업 진로 교육을 받으면 직업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취업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래서 취업까지도 우리 직업학교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의무예요. 아, 그렇군요. 네. 취업이 의무시군요. 네, 그래서 예. 취업을 못 시키면 취업률이 떨어지면 네. 그 과목이 취소가 돼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죽기 살기로 가르치고 예. 자격증을 또 예, 취득 자격증을 따게 해서 예. 죽기 살기로 취업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는 게 저희 의무예요. 예. 우리 또 그 학생들은 저 그 새로운 직장에 가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 먹이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요즘은 취업난이 워낙 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좀 눈높이를 낮추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만 분명히 잡으면 우리 이 직업학교에서도 충분히 제 인생의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위탁교육을 2016년도에 9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19살 아이들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졸업하고 2월달에 졸업하고 3월달에 2명 취업했거든요. 네. 이제 월급 15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대학 간 애들은 또 대학 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좀 기술력이 쌓이면 이제 그 기술에 맞게 급여가 그렇죠. 올라가겠죠. 수익 상승하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기술자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자기가 완성도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예.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를 30살 되기 전까지 연봉 한 4천만 원 내외, 네. 20살 들어갈 때는 한 2천만 원 내외, 네. 뭐 이렇게 좀 목표를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직업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걱정 안 하고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교육의 특징이 있어요. 예. 기술 교육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지식 어떤 주입식 교육은 막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손과 발을 자연히 쓰면 네. 이게 축적 되면 머리는 자연히 발달합니다. 아, 제가 그건 직업학교를 하면서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 간다,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애들 와서도 자격증을 5개를 따는 거예요. 1년 만에. 와, 대단하네요. 네, 나는 그것을 예. 매 순간마다 보니까 예. 정말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구나. 예. 단지 이 아이들의 능력을 우리가 학교 안으로 가두고 예. 지식 암기로 가두는구나. 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저는 이런 느낌과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20대 초반이야 연봉이 좀 낮더라도 30대들은 한 4천 뭐 나머지 이렇게 목표를 삼고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욕심은 언제든지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유, 말도 못하게 말도 얼마나 못하고. 좀 노력 좀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보통 10%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예. 10%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를 가야 되냐. 그런데 기술을 익히면 그 양질의 일자리만큼은 안 되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예. 그런 경제적 수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건축 쪽도 어느 정도의 그 능력만 있으면 즉 기술자 소리만 들으면 대충 일당이 최하 17, 8만원에서 25만 원 사이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내 보름만 일하고 내 인생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기술직은 어쨌든 그 기술만 익혀서 현실에서 어느 정도 유용 가능한 수준만 되면 뭐 연봉 3, 4천은 다 가는 거죠. 예. 그 정도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아닐까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나이 또래도 교육이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봤던 게 예. 사실 요즘 화이트 칼라들이 50대에 넘어서는 갈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년이 없으니까 네. 그죠? 평생 그 그렇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그 배우면서 학생들도 좀 자긍심을 갖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몰랐다는 건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아. 특히 나이 드신 분도 왜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왜 교육을 받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는 네. 친구도 있고 예. 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왔는데 어떤 애는 내가 학교보다는 뭐 10,000배가 더 좋다, 네. 뭐 3,000배가 더 좋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는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일로 다 모든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본인이 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오고 네. 본인이 하면 않고 성과가 없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은 네. 그 일의 핵심은 자기 본인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그럼 이영식 이사장님께서는 네. 만족하십니까? 저도 만족하고요. 네. 제가 5월 15일 날 네. 이제 그 이 직업 교육 중에 재직자 교육이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조 건축 저도 다른 직업학교 가서 직업 교육을 받을 거예요. 일주일에 3일씩. 제가 그래서 그 사람도 예. 한 30명 제가 짜놨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목조 건축, 목조 가구 제가 직업 교육을 같이 배울 겁니다. 네. 저 솔선수범으로.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서 네. 사실 그 양질의 일자리 아까 잠깐 이야기도 네. 나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뭐 수도권, 네. 충남 북부권에서 어떤 그 수도권에 내려온 산업의 어떤 집중도에서 많이 좀 밀려져 있는 곳이다 그렇죠. 보니까 양질을 떠나서 일자리 자체도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졸업하면 취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아니, 생각도 직업 드는데. 교육은 그 젊은 친구들은 거의 취업률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예. 다 돼요. 예. 단지 조건은 아침 9시에 교육을 받고 3시면 교육이 끝나거든요. 네. 최소한 8, 90% 정도 참여하면 예. 다 어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생겨요. 네. 그 정도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지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거의 다 취업이 다 됩니다. 네. 그 취업이 다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보면은 네. 눈높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르죠. 눈높이 때문에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취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다 보면 어떻습니까? 눈높이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그 어떤 괴리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타나죠. 네. 나타나고요. 그 이제 우리가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또는 사람이 성숙한다는 건 한편에서는 예. 현실이 어떤 거구나를 아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자기의 판단, 예. 자기의 기준이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성숙하는 길이라고 보고 네. 이제 직업 교육을 하면 내가 그동안 너무나 꿈이 컸구나. 네. 현실과 내가 맞지 않는 네. 영역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선택을 해요. 네. 그건 놀라운 변화죠. 그럴 수 사실은. 있죠. 네. 특히 이제 직업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도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나요? 그 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전북지사가 이제 있고 거기에 가면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는데 네. 장애인들은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만족도나 이런 게 더 커요. 예. 더 크고 특성상 이직을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쪽 영역에서 더욱더 프로페셔널한 네. 영역을 본인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요약하자면 장애인들이다 하더라도 전국에 1000여 개 이상 되는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학교를 찾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시작해야 좀 돼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하면 앞으로 미래를 가꾸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쪽이 앞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지역이든 국가든 이제 국민의 행복권을 위해서 장애인 전문 기업들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의무사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전이면 한전이라고 하는 큰 기업 안에 수많은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장애인 기업 예. 또는 뭐 농어촌 공사 예. 뭐 이런 데는 또 그 자회사 중에 하나는 장애인 예. 기업 이렇게 그래서 장애인 취업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체가 있는 직장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 육체는 네. 건강하니까 네. 육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네.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네. 직업 훈련 과정도 네.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면은 그 본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주변에서 거기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 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어떤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필요하죠. 그렇군요.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시죠. 뭐 산업혁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인공지능이 또 요즘은 또 대세지 않습니까? 이러다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현장에서 직업교육을 하시는 이사장님으로서 어떤 산업의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는 거잖아요. 예.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예. 예를 들자면 그 산업혁명 이전에 농사짓던 사람이 기차를 알고 자동차를 알고 비행기를 알고 뭐 이러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양한 직업이 네.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네. 어느 것도 예측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의지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만 갖고 있으면 네. 무엇을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진로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현재 과목 자체가 뭐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된 게 많아요. 네.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여러 학자들이 보면 인공지능이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네. 인간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이제 프로그램, 디자인, 설계 뭐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영역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 관련된 수많은 특강들을 해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본인한테 주어진 문제가 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는 업무를 지시를 하면 모르면 예. 이거 언제까지 필요해요? 그러면 내일까지 필요하면 호구 와 저녁에 우리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 우리 특히 이제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이 이런 직업학교를 좀 문을 두드리고 싶어 할 텐데, 네. 어떤 경우를 통해야 좀 문을 좀 두드릴 수 있나요? 좀 청년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 네.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인문계 고등학교고, 그렇죠. 인문계 고등학교 목표는 대학 보내는 거예요. 대학 보내는 거. 근데 애들이 대학 가는 걸로 10대 청소년기를 보내니까 네. 다른 걸 대학 이외에 다른 걸 선택할 여지나 계기가 못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중고등학교 때 교육이 좀 열리고 중고등학교 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졸업하고 또는 대학교 졸업하더라도
어떤 우리 학생들이 또는 청년들이 선택의 폭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예. 또 자신감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제 네. 정리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학생들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설계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갖고 가는 게 그분들한테 행복한 미래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500만 년 동안 축적된 진화의 본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끄집어주면 돼요. 우리 네. 어른과 기성세대가. 그래서 질문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하고자 하는 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이 세 가지를 다양한 형태의 질문과 교육으로 반복해서 해주면 한 10대 중후반 되면 아이들은 자기 길을 다 가요. 네. 근데 이걸 질문을 안 해주는 거죠.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를 예. 질문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방법이 뭐냐.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냐. 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네. 교육에서 잘 녹여가면 저는 우리 학생들 또는 우리 교육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특히나 부모님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에 낡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최첨단 미래 세대를 아이들을 재단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건 안 돼요. 아이들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다릅니다. 아이들을 놔줘야 돼요. 네. 이 사장님 그 말씀 들으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또 직업이라는 부분이 네. 과거의 그 전문 기술이 현재의 전문 기술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미래에 그 생존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네. 어른의 시각에서 판단하지 않고 네.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고민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은 얼마나 다른 상황보다 더 빨리 행복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직업교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문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학문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좀 부모님들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하나는 우리 이렇게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는 잘 가르치셔서 알겠습니다. 미래 든든한 그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네. 앞으로도 좋은 역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